자, 오늘 이제 8일차 수업입니다. 주말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8일차 8일 단위로 끊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바 1 마지막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자바 2를 이어서 바로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개념 간직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자바 2 들으실 때 또 이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쭉 이 수업 페이지 그대로 활용해서 내려갈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좀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그리고 지금 어제 수업했던 내용 그대로의 코드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연결되는 부분에서 얘네가 왜 이렇게 잘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죠. 자, 지금 얘는 잠깐 없다고 가정을 하고 주석을 잠깐 걸어 놓죠. 그리고 얘랑 얘만 있는 걸로 가지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뭐죠? 이제 변수를 제가 항상 이렇게 작게 그리잖아요. 얘는 위에 있는 펄슨 변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펄슨 3 변수. 얘네들의 타입은 각각 뭐죠? 그죠? 얘네 둘 다 홍길동 타입이에요. 홍길동 타입이라는 건 이 변수가 이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하나 있었죠. 홍길동 타입이라는 건 기본 제공 받는 타입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타입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그쵸? 이 밑에 있는 것처럼 클래스, 홍길동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이 클래스는 이름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칭할 이름이 설계도였죠. 네.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우리는 객체를 만들죠. 그게 얘잖아요. 얘가 이제 홍길동 객체인데 이렇게 하죠. 홍객체. 얘는 홍길동 객체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객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객체니까 리모컨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int age라는 공간과 isMarried 공간, string name 공간 있고요. 또 뭐 있죠? 네, 자기소개라는 메서드 하나랑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이렇게 들어있죠. 얘는 색을 좀 다르게 할까요? 메서드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리모컨 복사돼서 홍길동 펄슨 객체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해보자면 얘 이름은 age고 얘 이름은 isMarried, 얘 이름은 name이겠죠. 얘는 자기소개, 얘는 run. 그쵸?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 코드 안에서 이루어진 작업들을 좀 더 추가해 볼게요. 살을 한 번 더 붙여 볼게요. 일단 펄슨 리모컨 작동시켜서 어디에 접근해요? age에 접근을 하죠. 그래서 age의 값을 22로 넣고 있죠. 그 과정을 하고 나면 여기 리모컨 클릭해서 여기 age에 접근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22를 넣겠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22가 들어가고 밑에 있는 isMarried 여기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true, 여기에는 길동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펄슨3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펄슨 이 변수를 넣어주려고 하고 있죠. 이 변수가 값으로서 동작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얘는 변수가 아니라 값으로서 작동을 할 거니까 이퀄 마크 좌변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펄슨 안에 뭐 들어있어요?
리모컨 들어있죠. 리모컨. 그러면 펄슨 3도 이 리모컨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죠. 이 리모컨은 누구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에요? 그쵸?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던 거니까. 이미 홍길동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을 복사해서 또 얘도 받은 거예요. 얘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건 매한가지니까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얘를 눌렀을 때 작동하는 객체는 누구예요? 그죠? 얘를 컨트롤하는 거죠. 얘를 눌렀을 때 작동하는 객체는 또 누구예요? 얘죠. 둘이 같은 애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TV가 한 대가 있고 그 TV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두 대가 있는데, 이거 배열 객체 할 때 한번 했었죠? 뭔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TV가 한 대 있고 그냥 객체가 하나 있고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두 개를 나눠 가진 거죠. 이거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일단 제껴두고 변수들이 하나씩 나눠 가진 거잖아요. 똑같은 리모컨을.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밑에서 한 작업을 생각을 해보면, 펄슨 3이 갖고 있는 리모컨을 작동을 시켜서 AG에 접근을 하래요. 그리고 25라는 값을 넣었죠. 그럼 지금 하겠다는 게 여기 클릭해서 여기에 접근하고 25를 넣겠다 하는 거죠. 그럼 이 원래 들어있던 22 얘는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객체 안에 있는 변수도 데이터를 하나밖에 가질 수 없으니까 원래 있던 데이터가 사라지고 25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사라지게 되고 25라는 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지금 홍길동 객체 안에 AG 변수에 얘가 이제 1번 홍길동 객체예요. 이 1번 홍길동 객체 안에 AG라는 변수 안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어요? 25가 들어있는 거죠. 22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상태에서 펄슨이 갖고 있는 리모컨 작동시켜서 AG에 접근해서 데이터 가져와봐 한 거죠. 그러면 이거 작동시켜서 여기 접근해서 데이터 가져와봐 한 거예요. 그럼 지금 AG에 뭐 들어있어요? 25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출력한 결과가 25가 나오는 거죠. 지금 서로 다른 변수지만 이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은 하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접근해서 값을 바꾸던, 얘가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접근해서 값을 바꾸던, 어쨌든 이 객체 안에서 값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출력할 때 얘를 누르던 얘를 누르던 같은 결과를 출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안에 데이터가 얘가 눌렀던 어쨌든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 그 저장한 걸 가져올 뿐이니까 얘로 가져오던 얘로 가져오던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이 경우 객체 두 개죠. 코드 이거 밑에 거를 주석을 걸었고요. 두 번째 걸 살렸어요. 이거 지금 객체 두 개죠. 이 경우랑 이 경우랑은 전혀 다른 거죠. 이 코드에서 지금 객체 몇 개예요? 얘는 객체 하나죠. 한 개의 객체를 가지고 똑같은 리모컨을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시각화가 되면 객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객체 하나를 가지고 리모컨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니까, 얘를 눌러서 여기 들어와서 값을 바꿔도 이 객체의 값은 바뀐 거고, 얘를 눌러서 얘를 바꿔도 바뀐 거잖아요, 똑같이. 그 상태에서 뭐 누구를 누르든지 간에 이 데이터를 가져온다 하면 뭐 마지막에 바뀐 데이터로 가져오는 거죠.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부분,
대한 추가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를 해볼 거냐면 이거는 지워버리고, 자, 지금 코드에서 객체 몇 개죠? 2개예요. 2개. 이거 계속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저거는 U가 2개니까 2개 객체가 있구나, 그리고 변수가 2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코드를 보고 바로바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의 설계도, 하나의 붕어빵 틀을 가지고 붕어빵 2개를 만든 거죠. 하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객체 2개 만든 거잖아요. 이게 1번 객체고 이게 2번 객체라고 하면 얘네 둘은 모양이 같나요? 모양은 같죠.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모양은 똑같아요. 단 그 모양 안에, 붕어빵 안에 속을 얘는 팥을 넣은 거고 얘는 슈크림을 넣은 거예요. 데이터가 다른 거니까. 실질적으로 얘네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은 같죠. 자, 이거를 또 같이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 펄슨, 얘 펄슨2, 그리고 얘는 홈객체, 얘도 홈객체죠. 그 상태에서 객체니까 당연히 리모컨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말 안 해도 아셔야죠. 자, 이렇게 리모컨 있을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홍길동 객체 설계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도에 있는 거 가지고 태어나죠. 아까 했던 거죠. age is married name, 그리고 자기소개 run 이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태어나겠죠. 이 밑에 있는 홍길동 객체도 얘가 1번 객체고, 이렇게 하죠. 얘가 1번 객체고 얘가 2번 객체일 때 얘네 둘의 지금 모양이 다른가요? 똑같죠. 심지어 갖고 있는 방 이름들까지도 다 똑같은 거죠. 얘가 age, 얘가 is married, 얘가 name, 얘가 자기소개, 얘가 run, 얘도 age, is married, name, 자기소개, run. 완벽히 똑같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네, 얘 디스죠.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도 디스죠. 지금 완벽히 똑같죠. 위아래 객체가 모양만 놓고 보면 전혀 서로 다른 객체지만 1번 객체고 2번 객체라서 얘네들이 뭐 어떻게 연결되거나 할 방법이 전혀 없지만, 아예 상관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객체지만 모양이 똑같잖아요. 왜? 같은 설계도 보고 만들었으니까. 그쵸? 설계도대로 똑같이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그 물건 2개가 생긴 게 다를 수가 있나요? 없죠? 설계도대로 만든 거니까. 지금 객체가 딱 그런 경우예요.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 거고 완벽히 이거대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객체랑 2번 객체가 완벽히 똑같은 모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똑같은 애들한테 지금 이 속 내용만 서로 다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1번 객체한테는 age에 20이 넣고 isMarried에 true를 넣고 이름에 길동 넣겠다 한 거고, 밑에 2번 객체한테는 age에 33 넣고 isMarried에 false 넣고 여긴 길동 3을 넣겠다. 제가 붕어빵의 비유를 해드렸어요. 여기는 안에 들어가는 앙금을 이렇게 넣었을 뿐이고요, 얘는 안에 들어가는 앙금을 이렇게 넣었을 뿐이에요. 모양 똑같고요, 사용하는 방법 똑같아요. 어차피 리모컨 작동해서 사용시킬 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간 데이터만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의 결과랑 이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의 결과랑 지금 우리 코드에서 어떨까요? 이거랑 이거랑 실행한 결과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1번과 2번의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은 같죠? 왜냐면 우리가 메서드 안에서 수행하라고 한 명령이 그냥 이거 출력이었잖아요. 출력에서 그냥 문자열 출력하라고 해놨으니까 둘 다 똑같이 이걸 출력을 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메서드의 기본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가 리턴 타입이라 그랬죠. 보이드는 리턴 값이 없는, 리턴 안 하겠다. 근데 뭔가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아무튼 이 보이드 그리고 메서드 명, 함수 명 적어주고 소괄호 중괄호 하잖아요. 소괄호 중괄호 하죠. 여기서 이 소괄호는요, 이제 이것도 나중에 같이 배우실 개념인데, 인자 값이라는 거랑 매개 변수를 배울 거예요. 이제 그때 이 소괄호의 역할이 나올 거고요. 이 중괄호는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뭐 클래스, 메인 메서드, 중괄호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괄호로 감싸져 있는 것만큼 얘네들의 위상을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클래스 만들 때 이거 타입 사용자 정의 객체 사용하기 위해서 클래스 만들 때 이 메인 클래스 중괄호 바깥에다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얘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이 중괄호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메서드를 들여쓰기를 안 했을 때 모양이 이거거든요. 그 문단을 안 나눴을 때 이건데, 여기서 이 중괄호는요 구연부예요. 구연부. 구연부라는 건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기능을, 뭔가 코드를 요 안에다가 구현을 해라 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괄호 안에 이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기능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클래스, 얘도 같은 의미예요. 이 클래스 구현부인 거예요. 클래스 안에 적을 코드들을 이 안에다가 구현해라. 그래서 얘가 구현부고요. 메인 메서드 여기도 똑같아요. 이 안에 메인 메서드 안에 네가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들 구현해, 코드 짜 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이 중괄호 구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서드를 쓸 때 메서드명, 소괄호, 중괄호까지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구현부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현부 안에 우리가 명령한 코드가 그냥 단순한 출력문이고, 이 출력문 안에서 우리는 뭔가 값이 변화하게끔 사용한 게 없죠. 그래서 1번 객체랑 2번 객체랑 같은 결과를 뱉을 거예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1번 객체죠. 밑에 있는 얘는 얘가 수행한 거죠. 둘이 완벽히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바꿀 겁니다. 자, 제가 자기소개 메서드가 실행될 때 구현부 안의 내용을 바꿨죠.
이 printf는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세한 사용법은 구글링을 더 해보셔야 되고 연습해보시면서 숙달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죠. 이 %s 부분에 이 뒤에 오는 이거 넣겠다, 이 %d 부분에 뒤에 오는 이거 넣겠다, %s에 이거 넣겠다. 제가 %s라고 썼군요. 얘를 이걸로 넣어야죠. 얘는 불링 논리형 타입이니까. 자, 이거 실행하면 이제 뭐 나올까요? 값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자기소개 메서드를 좀 수정을 했어요. 자기소개를 이렇게 나오던 거를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라 라고 명령을 좀 바꿨습니다. 코드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행을 하죠. 얘는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런은 지금 안쓰니까, 자기소개 1번 객체랑 2번 객체가 자기소개를 각각 하면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죠? 이거 왜 같죠? 그쵸?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s에 이거 넣겠다, %d에 이거 넣겠다, %b에 이거 넣겠다. 이거 어디서 정의된 거죠? 여기서 정의한 거죠. 메서드 안에서. 그러면 이거 자기소개 펄슨 변수가 리모컨 작동시켜서 자기소개 했을 때 이거 실행할 거고 이거 실행할 거고, 그러면 이대로 나올 거죠. 똑같이 펄슨2 객체도, 펄슨2 변수도 리모컨 작동시켜서 자기소개하면 이거 할 거잖아요. 여기 값이 변하지 않죠. 이것도 우리가 알바가 놓은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뭘 한 거죠? 자기소개 메서드 안에 age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 33이라는 값을 넣었죠. 그리고 이 변수를 사용한 거죠. 자, 이거 출력하면, 이거 실행시키면 결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아직 똑같은 거예요. 요 안에서 값 지정한 거, 이 값 갖다 쓰는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같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셔야 됐어야 되는 게 있어요. int age, 한글동 클래스 안에 int age 있죠. 근데 우리가 자기소개 메서드 안에서 int age 또 만들었죠. 원래 변수명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얘는 왜 가능할까요? 이건 이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다루게 되시면 알게 될 내용인데, 이 변수, 제가 이 키워드를 드린 적이 있죠. 변수의 생명주기, 뭐 라이프타임 스코프 뭐 이런거,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정도 아실 거예요. 전역 변수로서 사용되는 이 age랑 얘랑 다른 영역이에요. 아예 다른 영역이라서 같은 이름으로 변수가 만들어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변수의 색깔만 보고도 얘를 가져다 쓴 거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같은 색깔이죠. 파란색. 얘는 뭐 갈색? 뭐 어두운 약간 그런 글씨인데, 얘랑 여기서 사용한 이 age랑 얘랑 전혀 다른 변수인 거죠. 원래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였잖아요. 변수를 선언하기 전에 그 변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비슷한 모양인데 되는 이유는 이 여기서 사용된 이 age는 얘라서 그래요. 전역 변수. 그리고 여기서 만든 이 새로운 변수 age는 지역 변수라서 그런 겁니다. 얘랑 얘는
이렇게 사용이 가능은 해요. 그래서 자바 자체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 글자 3개 차이를 둬서 하이라이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가서 이제 변수 더 자세하게 다뤄질 때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안에서 지역 변수로 age 하나 만들었고요. age 갖다 쓰니까 결과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1번 객체에서 age에 넣은 22라는 값과 2번 객체에서 33이라는 값을 넣었는데, 얘가 자기소개할 때는 이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얘가 자기소개할 때는 이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서드를 실행을 할 건데, 둘 다 이거를 실행을 할 건데, 이 안에서 이 변수들에 들어있는, 우리가 이거 데이터 넣기 위한 공간 만들어 준 거였죠. 이 변수들 그림 그렸던 거에서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썼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공간에 데이터를 넣는 과정이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 1번 객체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로 자기소개를 하고 싶고, 2번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로 자기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뭘 써야 되는지 이미 배웠어요. 자, 지금 얘가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고 싶다 그랬죠. 이 데이터들은 어디 있어요? 객체 안에 있죠. 객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객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가 있었죠. 디스라고 하는 이 친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한테 디스, 여기에 클릭을 해라. 그래서 여기에 접근을 해. 그리고 이 데이터 가져와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자기소개 메서드 안에 이 변수 하나 만든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안에 변수 하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객체 안에 변수 만들 때 이렇게 공간만 생기죠. 이것처럼 메서드 안에 공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age라는. 그리고 이 공간에 우리가 지금 33을 넣었던 거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디스 리모컨을 작동시킬 겁니다. 밑에 뭐가 나왔죠. 이 객체, 이 클래스 설계도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들 다 사용 가능해요. 메서드도 다 나오죠. 왜 가능한 거예요? 이 디스도 결국에는 이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었잖아요. 우리가 변수에서 사용하던 리모컨들, 얘랑 결국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었죠.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걸 복사해서 갖다 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를 눌렀을 때도 변수에 다 접근이 가능한 거고, 메서드에도 다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디스 리모컨 작동을 시켰어요. 점을 찍어서. 그리고 밑에 있는 age 가져옵니다. 그럼 지금 벌써 하이라이팅이 얘로 되고 있죠. 그쵸? 여기 사용한 이 dis.age라는 이 친구는요, 얘예요, 얘. 근데 얘한테는 지금 어떤 값이 들어있어요? 1번 객체한테는 22라는 값이 들어있고 2번 객체한테는 33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둘 다 age잖아요. 얘로 만들어진 공간이고,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위에서 1번 객체한테는 22 넣어줬고요, 2번 객체한테는 여기서 33 넣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를 갖다 쓴대요. 그럼 1번 객체가 메서드 실행할 때는 이 age에는 뭐 들어있어요? 그쵸? 2번 객체가 이 메서드 실행할 때는, 그렇죠. 그럼 얘를 출력했을 때 1번 객체가 실행했을 때 나이 22 나오고요, 2번 객체가 실행했을 때 나이 33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른 객체를 연결하고 있는 변수가 메서드를, 똑같은 메서드를 실행을 시켰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속이 다른 붕어빵이었으니까,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달랐으니까, 모양은 같았지만 데이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네 볼게요.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러고 나서 얘네만 이 변수를 활용해주면 우리가 1번 객체에서 넣은 데이터대로 자기소개 한번 할 거고요, 2번 객체에서 넣은 데이터대로 자기소개 한번 더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래스 설계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실제로 만들었고요,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든 객체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나 메서드들 다 가지고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한테 공간에 값을 넣어준 거고 메서드를 실행시킨 거죠. 똑같죠? 얘도 2번 객체 하나 더 만든 거고요, 값 넣어준 거고 메서드 실행시킨 거예요. 근데 메서드 실행하는 부분에 와서 보니까 실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쓰겠다 라고 한 거죠, this를 사용해서. 얘를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자, 여기부터 볼게요. person, 이 변수한테 리모컨 작동시켰어요. 자기소개해. 그럼 자기소개가 지금 뭐예요? 이 밑에서 요 안에 공간 3개 만들었죠. age, is married, name이라는 공간 3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 각각 이거 클릭해서 요거 접근해서 데이터 가져왔고, 이거 클릭해서 데이터 접근해서 이거 가져왔고, 이거 가져왔고, 그래서 그 변수 활용해서 이 출력문 뽑아준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this로. 이 this라는 친구를 제가 객체를 처음 할 때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디스 아까 작동시켰을 때, 디스 점 했을 때 메서드들도 사용 가능했죠. 그러면 자기소개 안에다가 이 run 메서드 실행시키면 자기소개 하고 나서 얘도 실행하는 거죠. 얘까지 실행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 거라면 이렇게 디스 리모컨 작동시켜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올 건데, 자, 잘 보세요. 제가 얘네 둘을 지울 거예요. ag 빼고 얘네 둘을 지울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가 있었을 때는 얘네 색깔을 잘 보세요. 같은 색이죠. 제가 근데 이거 둘을 지우지 말고 주석을 걸죠. 색 어떻게 됐어요? 파래졌죠, 갑자기. 파란 변수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죠. 이거를 실제로 커서를 올려놔 보면요,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해주거든요, 자바가, 이클립스가. 그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네임은 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해주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얘를 그냥 가져다 썼네요. 근데 우리 디스 작동 안 시켰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자기 자신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클릭해야지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됐죠. 이 이유는 디스는 생략이 가능해요. 특수한 경우에. 아니죠. 일반적인 경우에 생략이 가능해요. 특수한 경우에는 생략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략 안 할 거예요. 실제 개발자들도 생략 잘 안 해요. 왜냐면 디스가 없으면 헷갈리거든요. 이게 이 설계도 안에서 끌어온 변수인지 아니면 이렇게 만든 변수인지 헷갈릴 때가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지금 코드는 간단하지만 우리가 메서드 안에 구현해야 될 로직이 정말 크고 방대하다면 그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이 여기저기서 올 건데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얘를 사용을 할 거다 라고 하면 디스를 꼭 써주는 걸로 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본인이 알아보기도 쉽고요. 디스가 써있으면 얘는 무조건 여기 거 갖다 쓴 거잖아요. 자기 자신 거 갖다 쓴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생략을 안 할 거다 라는 거. 그리고 안에 생략을 하지 말아야 되는 특수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생략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어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디스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제가 디스를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류 떴죠. 얘는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얘 커서 올려놔보면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 거 지금 얘랑 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age의 값은 변수로서 얘죠. 그럼 이게 에러가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 지역 변수는요, 이 지역 변수 age는요 초기화가 되질 않았대요. 변수 초기화, 우리 변수 선언과 초기화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이게 변수 선언이고 이게 초기화였죠?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어 놓고 값을 안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얘를 인지하지 못하죠? 원래 디스가 생략이 가능하니까 얘를 그냥 가져다 쓰게 되면 이런 에러가 안 날 텐데 얘는 왜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이름이 같은 변수가 있을 때요. 지금 제가 아까 이거는 보여드렸죠. 이거는 가능했죠. 이름이 같은 변수가 공존하는데 얘는 이걸 갖다 썼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색깔 바뀌었죠. 이 위에서 사용했던 이 age는 파란색이에요. 여기다 10 넣겠다, 그 얘기는 여기다가 10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 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색이 어떻게 됐어요? 하이라이팅도 얘로 하고 있죠. 가까운 애를 찾아가요. 얘가 이 위에 있으면 이 밑에서 int age라는 변수 만들기 전에 사용된 거기 때문에 알아서 얘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얘가 이 아래에 있으면 만들고 나서, 여긴 에러가 있지만 만들고 나서 age를 썼죠. 그럼 얘 입장에서 얘가 가까워요, 얘가 가까워요? 얘가 더 가깝죠. 코드 줄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객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전역 변수라는 건 여기 있는 애고 메서드 안에서 만든 지역 변수는 여기 안에 있을 텐데 요 안에서 age를 썼을 때 얘가 가까워요, 얘가 가까워요? 당연히 얘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가까운 걸 찾아가요. 이름이 같을 때. 그러니까 얘가 얘를 못 찾아가고 얘를 찾아가는 거죠. 이미 얘는 만들어지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려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고 놓고 봤을 때 얘가 훨씬 가까운 거죠, 얘보다. 그래서 얘로서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스가 생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해줄 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 디스 지웠을 때 누구를 인지해 줄까요? 당연히 얘 그대로 인지하는 거죠. 이런 age라는 변수 중복된 게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같은 변수를 사용을 할 거면 디스를 생략했을 때 이런 에러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int abc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run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abc를 실행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럼 abc의 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자기소개 꺼놓고 run만 켜놨어요.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올까요? 아니요, 달리다도 꺼놨죠. abc만 출력하라고 해놨어요.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올까요? 0 나와요. 0. 자, 우린 abc를 만들었고요. 값을 넣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abc를 뭐 여기서 넣어줬나요? 아니죠. 네, 여기서 abc가 0이 나오는 이유는 기본값이라서 그래요. 디폴트 값으로 0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니다, 여기 말고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에러가 나고 있죠. 지금 이 abc를 헷갈리실 것 같으니 잠깐 꺼놓고 여기만 볼게요. 지금 이 abc는 얘죠. 얘는 근데 에러가 나죠. 지금 여기서 abc 있을 때 값 안 넣고 나서 여기다 하려고 했을 때 됐잖아요. 실제로 0이 나왔죠. 근데 여기다가 abc 만들고 그거 출력하라고 했더니 얘는 못하고 있죠. 에러 내용을 보면 아까 봤던 거예요. 이 지역 변수 abc는 초기화되지 않았대요. 뭔가 웃기죠? 얘도 초기화 안한 상태로 변수 선언만 해놓고 썼을 때 0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선언하고 초기화 안하고 쓰려니까 뭐라고 하죠. 이거는 얘는 전역 변수고 얘는 지역 변수라서 그래요. 지역 변수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클래스 아니지, 함수 내부,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게 지역 변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함수 안에서 변수를 만들었다라는 건 그 함수 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함수 내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어차피 함수 끝나면 사라지니까. 그 함수 안에서 쓸모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 변수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선언만 가지고 한 거를 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꼭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 초기화해서 써. 초기화 안 했어? 그럼 실행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역 변수는 조금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전역 변수가 있죠. 초기화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선 쓰죠. 근데 여기선 안 쓰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유도리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역 변수는. 그러니까 너 초기화 안 했구나. 오케이, 이거는 근데 전역 변수니까 내가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만 해놓을게. 그냥 디폴트 값 넣어 놓을 테니까 네가 필요할 때 가져다가 바꿔서 써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가 무조건적으로 꼭 사용돼야 되는 변수였으면 얘도 초기화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얘는 여기서는 필요한 함수지만, 필요한 변수지만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바가. 전역 변수는 그렇게 다뤄지고요. 지역 변수는 야, 너 지역 변수를 만들었다는 건 무조건 필요해서 만드는 걸 텐데, 왜냐면 이 함수 끝나면 어차피 사라질 변수인데 그럼에도 네가 변수를 만들었다라는 건 이 안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럴 거면 초기화해서 써. 그냥은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서 차이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늦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가 자기 자신 변수 가져다 쓰는 방법, 변수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서 얘를 쓰는 것도 있었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변수 안 담고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디스가 생략이 가능하니까 생략하고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 변수를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다 이렇게 할 거예요. 디스는 생략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메서드 안에서 이런 변수들 가져다 쓸 때 디스 해서 바로 가져다 쓸 거예요. 변수 만드는 거는 진짜 꼭 필요한 경우라면 만들어서 쓰는데,
그거 아니라면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디스는 생략하지 마세요. 그냥 생략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남들이 짜놓은 코드를 읽을 때는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판단해 가면서 보셔야 되는데, 내가 개발할 때는 디스 생략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개발하세요. 그게 좋아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좋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까먹고 생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객체에 대해서 어느 개념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문제 푸는 시간을 바로 좀 드릴 거고요. 수업 페이지 보시면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4, 5, 6 여기까지 3개의 자동차가 각각 한 번씩 달리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6문제거든요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 4시 5분부터 아니지 4시 10분부터 다시 할 건데, 4시 10분부터 이 6개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25분까지 드릴게요. 한 15분 드릴게요. 지금 아직 객체를 처음 배우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니까 생각을 해가며, 시각화를 해가며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